자, 봅시다. 옥텟 룰이라고 하는 게 그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이제 그 논리 구조 8, 뭐 요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가 숫자 8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사실은 옥텟 룰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연히 등장하게 된 어떤 그 경험적 현상인 거지, 이 전 우주가 저 숫자 8로 설명되는 건 좀 이상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옥텟 룰이 그 효용이 완벽한 건 아니고 옥텟 룰로 설명하지 못하는 구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건데, 첫 번째가 바로 NO. 자, 얘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외우세요. 아시겠어요?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옥텟 룰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구조를 외워서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질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요게 NO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그럼 저 NO의 루이스 구조를 보아하니 얘는 옥텟을 만족하는 거겠어요? 만족하지 않는 거겠어요? 특히나 저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그릴 때 옥텟을 만족하건 안 하건 무조건 만족돼야 되는 건 뭐겠어요? 옥텟은 만족되지 않더라도 이건 반드시 성립해야 되겠죠. 뭐? 바로 전화량 보존은 성립을 해야 되겠죠. 자, 질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5개. 산소는 몇 개가 있어요? 6개. 다 더하면 11개의 최외곽 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구조 안에서는 최외곽 전자가 11개 맞나요? 여기 최외곽 전자가 11개 맞나요? 자, 결합선 하나당 전자가 몇 개 있죠? 2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최외곽 전자 개수는 항상 원래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질소는 지금 어떤 상태다? 바로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녀석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숫자 8이라고 하는 게 짝수기 때문에 홀수의 전자들을 가지고 와서 옥텟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거라 이런 얘기죠. 뭐면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이 산소, 자, 결합 전자를 마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산소는, 잘 봐요. 산소는 여기에 있는 질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산소는 현재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얘는 잘 만족한다 이런 얘기지. 잘 보이시죠? 왜 질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산소만큼은 옥텟을 만족해서 그린 걸까요? 왜 산소만큼은 굳이 꼭 온전히 옥텟을 만족시켜 그린 걸까요? 그렇지. 근데 필기를 안 해? 그래요. 청성택 소재 왜 안 써요? 진짜. 자, 왜냐하면 이 산소가 뭐가 크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여서 산소는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웬만하면 옥텟을 만족시켜 그려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것이 바로 NO, 일산화질소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요 NO 어디서 많이 만들어집니까? NO 어디서 많이 만들어집니까? NO 어디서 많이 만들어집니까?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부릉 하면 거기 배기가스 풍풍풍 나오죠? 그 자동차 배기가스 풍풍풍 나오는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게 저 NO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자동차 배기가스니까 이거 좋은 애란 얘기입니까? 오염물질이란 얘기입니까? 오염물질입니다. 아시겠죠? 자연계에서는 원래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안 만들어지는 건데
인간이 만드는 자동차 아시겠어요? 인간이 만드는 자동차에서 이 녀석이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런 자동차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정말요? 아니,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아니 뭐 중국이라고요? 아니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중국 자동차 메이커 하나라도 대봐요. 벤츠요? 아 그렇긴 하죠. 요즘 그 뭐냐면 뭐냐면은 중국이 벤츠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벤츠는 더 이상 독일차가 아니라 이제 지분 구조가 51% 이상 중국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제 원래 벤츠는 보통 어디서 만들었냐면 그 그리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만들긴 했거든요. 많이 만들긴 했는데. 그래 어쨌건. 근데 이런 기름으로 가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현대자동차요. 아 여러분 현대자동차를 조수로 보는구나.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아무것도 아닌 회사예요. 월클 회사예요. 월클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1년에 자동차를 백만 대씩 만들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현대자동차를 대부분 뭐 어디서 많이 팔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은 뭐겠어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은 저기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가 주겠어요? 우리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겠어요? 아 중국이요? 한 2,000km 떨어진 데서 날아오는 그 먼지하고요. 여기 자동차에 지나는 데서 똥무니에서 나오는 먼지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하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있고 논리가 있다면 생각해봐요. 2,000km 바깥에서 날아오는 먼지는 확산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서 뿌르고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로 봤는데 이게 어떤 게 더 심각하냐고.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어느 나라로부터 온다. 이건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하는 지역 알아요? 아마존? 아마존은 뭐가 막 울창거려요. 뭐가 울창해요? 나무가 울창하잖아요. 생물 생산성이 높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아마존은 생물 생산성이 높아요? 바로 사하라 사막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남아메리카의 지구 대순환을 타고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내려앉거든요. 근데 그 사하라 사막의 미세먼지가 아주 훌륭한 무기질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름이 된다고요. 그래서 놀라웠게도 만약 사하라 사막을 녹지로 만들잖아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바꿨다고 쳐요. 그러면 남아메리카가 사막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뭐 여름에 콜록콜록하고 좀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뭐 봄에 콜록콜록하고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나라가 농사가 안 돼요. 예. 우리나라가 농사가 되는 거름이 중국 황하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농사가 겨우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조선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도 삼국시대 때도 날아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겨우 농사 지어서 먹고 산 거예요. 요즘도 날아올 수 있죠. 근데 정작 또 무서운 미세먼지는 우리가 만든 자동차, 알겠어요? 우리가 만든 자동차에서 매연이 더 강력한 우리에게 미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미세먼지가 날아온다?
이건 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좀 그런 거예요. 그럼 방금 또 뭐 중국이 싫다 뭐 그랬는데 뭐 쉴 수 있죠. 쉴 수 있죠. 근데 이건 어때요? 어, 그 야스쿠니 신사를 내 맘대로 참배하고 싶은데 한국이 막아서 귀찮다. 그래서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을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거 일본 정치인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이 일본에 기어오른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 네. 그러면은 그 일본은 좋아요? 아니면 일본은 나빠요? 저는 일본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또 하나. 일본 없이 우리 살 수 있나요? 네. 네. 중국 없이 우리 살 수 있나요? No. 중국 없으면 우리 죽어요. 일본 없이 우리 살 수 있어요? 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산업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산업 구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본의 최대 수출품 뭐예요? 일본의 최대 수출품 중에 하나 자동차잖아요.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에 남은 거의 유일한 대기업이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일본 자동차가 성장하면 도요타 자동차의 매출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자동차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산업 구조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절대로 상생할 수 없어요. 치킨 게임이에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쪽이 사는 게임이에요. 즉 일본이 발전하면 우리는 망해요. 구조적으로. 근데 중국이 발전하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나요? 네, 산업 구조적으로. 자, 우리는 중국에게서 뭘 수입하나요? 히토류를 수입하잖아요. 히토류를 수입하잖아요. 히토류를 수입하면 우리가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나요? 네. 자, 우리가 일본에게서 도요타 자동차를 수입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산업 구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어느 나라는 무조건 나빠, 어느 나라는 무조건 좋아. 이거는 데이터 없이 판단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죠. 자, 어쨌건 요거 구조 됐고요. 두 번째 이거 그려보세요. 이거 그려보세요. 자, 저거 그려보세요. 장석덕 소장, 빨리 그려봐요. 보자. 오, 그러다 노벨상 받는다니까요. 어? 어? 그러다 노벨상 받는다니까요. 노벨상 받는다는 태호 보자. 오, 오. 어떻게 망했냐는 오, 오.
그러면 질소가 주변 전자가 몇 개가 돼요? 개수를 1, 2, 3, 4, 5, 5점 맞네. 개수를 질소 주변에 총 전자가 몇 개가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뭐라고요? 다섯 개. 그거는 형식자로 따지는 거고 주변에 총 전자가 몇 개? 9개가 되죠? 그럼 안 되겠죠? 자, NO2 그리라고 할 때 누구는 반드시 옥텟을 만족해야 돼요. 산소는 반드시 옥텟을 만족해야 되고요. 뭐 뉘앙스로 봐서 질소가 옥텟 만족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상황을 레디컬 알겠죠? 홀전자가 저렇게 전자쌍이 아니라 홀전자가 있는 상황을 레디컬이라고 하는데 뉘앙스로 보아 얘도 지금 질소가 레디컬 형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이겁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선 여기서 누구는 반드시 보존돼야 돼요. 바로 최외곽 전자 개수는 보존이 돼야 되죠. 자, 질소는 최외곽 전자 몇 개? 5개. 산소는 몇 개? 6개. 그러면 최외곽 전자 총 몇 개? 17개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5, 6, 6 하면 최외곽 전자가 총 17개가 되잖아요. 자, 여기 최외곽 전자 17개 맞나요? 맞죠? 8개, 9, 10, 11, 12, 13, 14, 17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려놓은 거 보면 대부분 대부분 다 틀리게 그렸거든요. 그 틀리게 그린 것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 그려놓은 그 구조 안에서 최외곽 전자가 17개인지 우선 확인합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17개가 안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산소 옥텟 만족하나요? 이 산소 옥텟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이 산소 옥텟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무슨 말 알겠죠? 이 산소 옥텟 만족하고 이 산소 옥텟 만족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질소는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NO2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뭘 따져볼 수 있어야 되냐면 각 산소나 질소 원자의 형식전화 따져볼 수 있겠어요? 형식전화 따져볼 수 있겠어요? 자, 얘 형식전화 얼마예요? 1 마이너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이 질소 형식전화가 어떻게 되죠? 이 질소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말단에 있는 얘는 중성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묘하게도 NO2에서는 이 질소가 레디컬인데 플러스인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레디컬이 나타나 버리면 수가 없이 옥텟을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 옥텟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두 번째, 전자가 아예 부족한 애들이 있습니다. 전자가 아예 부족한 애들. 옥텟이라고 하는 게 전자 8개를 뜻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끌어모아 봐야 전자가 8개가 안 되면 이거 마른 땅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요런 녀석입니다.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데 제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제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자,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요 베릴륨이라고 하는 녀석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최외곽 전자가 2개입니다. 2개. 베릴륨은 몇 조 원소죠? 베릴륨은 2조 원소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2개입니다. 알겠죠? 거기에 슈쇼가 하나씩 이렇게 접근해 오는데 슈쇼 역시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얘는 하나씩이죠. 수소는. 그럼 이때 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그마 결합 하나, 이렇게 시그마 결합 하나. 알겠죠? 자, 이거 말고는 다른 경우의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리가 없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놈 옥텐 만족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죠. 아무리 끌어모아도 몇 개밖에 안 되니까요. 4개밖에 안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수가 없이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짜잔. 자, 제 이름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얘 이름. 뭐라고요?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 독가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이거로 사람들 많이 죽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불난다고 이거. 기억 안 나요? 아이젠버그 기억 안 나요? 그렇지. 해그리드 뭐라고요? 보레인. 그래서 독가스라고 했죠. 들이마시면 죽는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막 불나면서 죽는다고 했어요.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애입니다. 근데 화학 반응성이 사실 쟤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 유기화학 실험할 때 보레인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 보레인 같은 경우 실제 사람들이 합성하고 유통하고 생산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화학 산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녀석인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취급 조심하셔야 되죠. 자,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느냐? 자, 풍쇼 최외곽 전자 몇 개? 3개. 자, 왜 붕소는 몇 쪽? 몇 쪽? 13족. 알겠죠? 13족.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13족이라서 3개. 알겠죠? 자, 여기에 슈쇼가 접근을 하는데 슈쇼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하나씩.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 수가 없어요. 요래. 알겠죠?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주변의 전자 다 끌어 모으면 총 몇 개가 됩니까? 6개죠? 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옥텐 룰로 설명되지 않지만 세상에 잘 존재할 수 있는 분자들이고 이런 예시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레디컬이 생기는 애들은 이게 무슨 뭐 원리대로 그려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상태로 그려진 거라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정도는 외워 놓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쉘 갔다 오세요.